일부 천일의 문이 열리는 시기. 사람마다 인생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 있다. 그리고 그 문은 조용히 아무 예고도 없이 열린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인생에서도 그 문은 어쩌면 이미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 사주는 말한다.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따로 있다고. 그 타이밍이 바로 천일의 시작이다. 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요즘 이상한 꿈 꾸시죠? 그건 오래전에 알던 사주 선생이었다. 10년 전에 내 사주를 봐주던 노파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드디어 그 시기가 왔어요. 당신의 불이 다시 타오를 천일의 문이 열렸어요. 나는 웃었다. 선생님, 불은 다 꺼졌어요. 지금은 쟤만 남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번 불은 사람을 데워줄 수도 있고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었고 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천일의 문이 열렸다.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첫 번째 징조는 아주 사소했다. 휴대폰 액정이 갑자기 꺼지고 전등이 깜빡이며 아무도 없는 방에서 향 냄새가 났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절에 가기 전 태우던 향 냄새였다. 그리고 며칠 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우리 그때 갔던 철학관 기억나냐? 거기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나는 멍해졌다. 그녀가 내게 말했던 천일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주 노트를 꺼냈다. 그녀가 적어준 내 사주에는 빨간 펜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천일 후 운명 전환기.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써 있었다. 이 시기엔 반드시 한 가지를 잃고 한 가지를 얻는다. 나는 그것을 그냥 상징적인 문장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20일 뒤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이름이 시작됐다. 회사에서 잘렸다. 아무 예고도 없었다.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인사 담당자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주가 안 맞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타이밍이.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타이밍이라니 사주처럼 들리지 않나.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그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천일의 문이 열리면 세상은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세상은 직접 손을 댑니다. 그때 나는 신호를 무시했다. 그래서 세상이 손을 댄 것이다. 그 후에 천일은 너무도 정확하게 예언처럼 흘러갔다. 첫 100일은 이름의 시기였다. 돈이 줄고 관계가 끊어졌다. 사람들이 떠났다. 두 번째 100일은 혼돈이었다. 무엇을 해도 안 됐다. 하루는 일이 잘 풀리다가 다음 날은 모든 게 틀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100일쯤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무언가 나를 새 방향으로 밀고 있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요즘 힘들지? 근데 넌 이런 시기 지나면 반드시 터져. 내가 내 사주 본 적 있잖아. 기억 안 나? 나는 기억이 났다. 그가 말했었다. 내 사주는 5년 주기야. 천일은 불, 천일은 물, 그 다음 천일은 바람. 그 흐름을 놓치면 인생은 역류해. 그때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가 말한 대로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하루는 길을 걷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문장이 떠올랐다. 불이 꺼진 곳엔 물이 흐르고 물이 마르면 바람이 분다. 그 문장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일기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내 천일이 시작됐다. 그 뒤로 이상하게 삶의 리듬이 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혔던 일이 다음 날엔 자연스럽게 풀렸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그때 깨달았다. 잃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었다. 잃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 첫일의 중반부는 정말로 사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일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투자한 사업은 망했고 가족에게도 실망을 안겼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 왜 자꾸 불안해 보여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사람이 기운을 잃으면 눈빛부터 변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박혔다. 기운, 사주, 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노파의 음성을 떠올렸다. 운명은 방향이에요. 사람은 그 방향을 바꾸려 할 때 고통을 느끼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였다는 걸 깨달았다. 첫일의 마지막 날 나는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다. 일도 관계도 고민도 사라진 듯 했다. 고요했다. 그때 노파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불은 결국 재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재가 땅을 만들죠. 그 땅 위에 새로운 불이 붙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 첫일이 끝나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그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다. 그날이 내 새로운 첫일의 첫날이었다. 이부몰락과 변곡점의 시기. 첫 번째 첫일이 지나가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사주는 그때부터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건 마치 천일 동안 숨을 고르던 운명이 드디어 나를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같았다. 그해 여름 모든 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잔고가 마이너스입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확인해보니 투자금이 묶이고 빚이 늘어나 있었다. 누군가 나를 속였다. 함께 일하던 동업자는 연락이 끊겼다. 그는 내 돈을 들고 사라졌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주 노파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불이 꺼졌다고 안심하지 마요. 불씨는 남아있고 그 불은 이제 당신 안을 태울 겁니다.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은행 통장과 카드 명세서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당신, 우리 모르게 이런 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밤새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날 우리의 결혼도 끝이 났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없는 방, 꺼진 전등, 식어버린 커피.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고 불길이 피어오르고 누군가 내게 속삭였다. 너 불의 사람이지?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늘 따라왔다. 이제 두 번째 첫일이 시작됐어. 이번엔 내가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타는 거야. 그 꿈은 현실처럼 생생했다. 눈을 뜨면 심장이 뛰었고 방 안은 이상하게 눅눅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봤지만 그들은 말했다. 단순한 스트레스성 악몽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운명이 나를 끌어내리는 소리였다. 그 시기부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함께 일하던 후배는 갑자기 사고를 당했고 오랜 친구는 이유도 모른 채 나를 피했다. 모든 인간관계가 조금씩 무너졌다. 마치 누군가 내 주변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의 점집 앞을 그냥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를 바라봤다. 선생님이 오셨네요. 나는 당황했다. 무슨 말이죠?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오셨다고 했어요. 불의 기운이 다시 깨어난다고. 나는 섬뜩했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물 조심하세요. 다음 첫일은 불이 아니라 물의 시기예요. 불은 사람을 태우지만 물은 삼킵니다.
그녀는 내 손바닥에 뭔가를 써줬다. 2년 4개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때 물이 당신 곁으로 옵니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그 물이 당신을 집어삼킬 거예요.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나왔다. 하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2년 4개월. 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그날을 잊었다. 시간은 흘러 나는 겨우 다시 일어섰다. 작은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조용히 살았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 모든 게 괜찮았다. 비가 내리던 8월의 밤이었다. 나는 늦게까지 일하다 귀가 중이었다. 집 근처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미끄러져 내게 돌진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눈앞이 번쩍였고 물에 빠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기적이에요. 이 정도 사고면 보통은.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눈을 감자 그 여자의 말이 떠올랐다. 2년 4개월 뒤 물이 당신을 삼킬 겁니다. 그녀는 맞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공포보다 감사가 앞섰다. 살아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 사고 이후 나는 모든 걸 다시 보게 됐다. 세상이 느리게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묘한 빛이 보였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를 떠났던 인연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친구가 찾아와 말했다. 야, 넌 운이 이상하게도 버텨. 다들 무너질 시기인데 넌 다시 살아나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내 사주야. 불은 죽지 않아. 하지만 그 불은 이제 달라졌다. 예전엔 타오르기 위한 불이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비추는 불이었다. 그게 두 번째 첫일의 끝이었다. 세 번째 첫일은 시작부터 이상했다. 몸이 무거웠고 예전과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때 점집 여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불이 물을 만나면 기운이 섞이죠. 그건 죽음이 아니라 재생이에요. 그 말대로 내 인생은 다시 섞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하지만 그 안엔 또 다른 시험이 숨어 있었다. 그건 바로 유혹이었다. 다시 성공할 기회가 왔고 나는 또다시 욕심을 냈다. 사람은 언제나 같은 함정에 빠진다. 운명이 다시 기회를 줘도 그걸 시험처럼 내민다는 걸 모른다. 이번엔 사업이 터졌다.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다시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기운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 그건 불길했다. 그래서 나는 하루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지금 잘 된다는 건 그만큼 빠르게 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불과 반년 만에 사업은 무너졌다. 함께하던 사람들은 돈을 챙기고 떠났다. 나는 다시 빈손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생각했다. 이게 내 세 번째 첫일의 끝인가 보다. 그날 밤 또다시 꿈을 꿨다. 불, 물, 바람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여자가 속삭였다. 세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운명을 만든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음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부터 나는 사주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변곡점이었다. 3부 3000일 이후 운명을 이해한 사람의 부활. 세 번째 첫일이 끝나던 날 나는 아무 말도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운명을 쓴다. 그동안 나는 사주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주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주는 나를 가두는 틀이 아니라 흐름을 알려주는 지도가 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그날의 기운을 느꼈다. 오늘은 불이 강하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오늘은 물의 날이다. 감정이 흔들리겠지만 그건 나를 씻는 과정이다. 오늘은 바람이 부는 날이다. 놓아야 한다. 그렇게 사주의 흐름은 더 이상 미신이 아니라 내 마음의 리듬이 되었다. 3000일이 지나고 인생은 신기하게도 다시 돌아왔다. 잃었던 일, 사람, 돈 모두가 다시 새로운 형태로 내 앞에 나타났다. 다만 그때의 나는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그걸 붙잡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했다. 그 즈음에 이상하게도 운명 같은 만남이 다시 찾아왔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장 골목을 걷다. 어떤 노파가 내 팔을 잡았다. 이 손 익숙하네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 익숙했다. 그건 내가 20년 전에 봤던 그 사주 노파의 눈빛이었다. 선생님, 설마.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는 그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의 제자죠. 그녀는 내 손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불, 물, 바람. 세 가지 기운을 모두 겪은 사람만이 이제 흙을 만질 수 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흙이라니요? 그녀는 대답했다. 흙은 길이에요. 당신은 이제 길을 만들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사주를 쓰세요. 그날 이후 나는 사주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남의 운명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는 그걸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알았다. 운명은 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나는 그의 사주를 조용히 보았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 천일의 문 앞에 서 있군요. 그는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대답했다. 지금 힘든 건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 그래요. 문이 열릴 때는 세상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신호예요. 그는 울었다. 그 눈물을 보며 나는 옛날의 나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그 문이 무섭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문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다만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돌아서고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나아간다. 운명은 그 차이일 뿐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점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었다. 조용히 살아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평온함 속에서도 일은 잘 풀렸다. 한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조차 이제는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게 복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흐름이었다. 사람의 운명은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순환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옛 사주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년 후 불은 다시 피어날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다. 정확히 5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모든 걸 되찾았다. 단 한 가지 다르게 이제 나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향을 피웠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하늘로 사라지는 걸 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운명은 하늘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었다. 사주는 내 인생의 운명을 미리 써둔 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읽어가는 일기장 같은 것이었다. 오늘 내가 쓰는 한 줄이 내일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이 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천일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말처럼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이게 내 사주다.